유혹에 넘어가는 건 멍청하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지능도, 학력도, 경험도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뇌과학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히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이 공식에 더 정교하게 걸린다고요. 광고가 당신을 공략하는 방식과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오늘 그 3단계 공식을 완전히 해부합니다. 이 영상 후반부 실험 결과를 보고 나면 일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유혹의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뇌 구조를 정밀하게 겨냥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건 감정적이고 나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짐 존스에게 따랐던 900명 중에는 의사도, 교수도,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극의 중심에는 유혹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요.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특정 조건에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이름하여 미디어 이벤트입니다. 강렬한 볼거리입니다. 뇌는 낯선 볼거리 앞에서 자동으로 멈추도록 진화해왔거든요. 1962년 오스트리아 출신 모험가 펠릭스 바움가르트너가 역사상 가장 높은 고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전 세계 800만 명이 동시에 인터넷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미디어 이벤트의 힘입니다. 한 사람이 멈춰섭니다. 두 번째 사람도 발걸음을 멈추죠. 세 번째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멈춥니다. 볼거리가 뇌를 멈추게 하는 순간 판단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볼거리는 자연 발생적일 수도 있지만 철저히 설계될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즈. 그는 PR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개인에게 심리가 있다면 집단에게도 심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리는 설계할 수 있다고요. 1920년대 담배회사 사장이 버네이즈를 찾아왔습니다.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죠. 버네이즈가 설계한 작전은 단순했습니다. 뉴욕 5번가 부활절 퍼레이드에 여성들을 배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이벤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유의 횃불, 담배를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포장한 거예요. 담배 회사가 뒤에서 돈을 댔다는 사실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미디어들은 열광했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강렬한 볼거리 앞에서 판단을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볼거리로 주의를 사로잡은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뇌는 멈춘 직후 반드시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기술 2단계입니다. 프레이밍 의미를 먼저 심어주는 기술이에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물 자체보다 사물에 붙은 의미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버네이즈가 담배를 자유의 횃불이라 이름 붙인 순간 담배는 더 이상 담배가 아니었습니다.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가 주어진 순간 뇌의 편도체와 보상회로가 동시에 활성화된다고요.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를 빨간 옷으로 만든 것도, 명품이 희소성을 강조하는 것도 전부 2단계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호감을 얻으려 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을 어떤 의미로 포장하는지 먼저 설계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프레이밍이 무서운 이유는 뇌가 의미를 받아들인 뒤 사실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와인인데 비싼 가격표가 붙으면 실제로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fMRI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의미가 실제 경험을 바꿉니다. 뇌 속 도파민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이 프레이밍의 뇌과학적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의미를 주입받는 순간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합니다. 진화가 그렇게 설계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나올 3단계가 더 충격적입니다. 볼거리로 멈추고 의미를 심었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유혹의 기술 3단계 동조 압력입니다. 모두가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뇌의 반응이에요. 1951년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실험 참가자의 75%가 명백히 틀린 답인데도
주변을 따라 틀린 답을 말했습니다. 틀린 걸 알면서도요. 이 실험에서 혼자 판단했을 때의 오답률은 단 1%였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75%로 뛰었고요.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뇌가 집단 속에서 생존하려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혼자 다른 길을 가면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거든요. 짐 존스도 이 3단계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낙원 공동체라는 볼거리, 평등과 구원이라는 의미, 그리고 집단 동조 압력. 그 결과가 900명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좋아요 수가 많은 게시물에 더 끌리는 것, 인기 식당 앞에 줄을 서고 싶은 것, 전부 3단계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좋아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유혹의 공식이 완성됩니다. 볼거리 오른쪽 화살표 의미 오른쪽 화살표 동조. 이 순서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누구나 걸립니다. 알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뇌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뭔가에 눈길이 멈추는 순간 속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1단계가 작동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전전두피질이 다시 켜집니다. 인식이 시작되는 순간 뇌의 판단 기능이 회복되거든요.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어떤 의미가 붙어 있는지 질문하세요. 누가 이 의미를 설계했는가? 왜 설계했는가? 광고를 볼 때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나를 어디로 이끌려 하는지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군중에서 잠시 물러서는 시간을 1분만 가지세요. 그것만으로 전전두피질이 다시 작동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60초만 생각해도 동조 압력에 의한 오답률이 75%에서 18%로 떨어집니다. 단 1분입니다. 광고 앞에서도, 누군가의 설득 앞에서도, 군중의 흐름 앞에서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유혹의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버네이즈가 만든 공식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광고와 정치와 관계에서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같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됩니다. 광고 앞에서 멈추는 자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서 프레이밍을 읽게 됩니다. 군중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잠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볼거리 앞에서 멈춤을 인식하고, 의미를 질문하고, 1분을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자리 잡히면 여러분은 유혹의 기술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뇌과학은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뇌 반응을 아는 것 자체가 뇌를 바꿉니다. 버네이즈는 말했습니다. 대중을 설계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설계를 아는 사람은 설계당하지 않습니다. 광고든 대인관계든 정치든 종교든 구조는 항상 같습니다. 볼거리, 의미, 동조.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구조를 아는 순간 여러분은 소비자에서 관찰자가 됩니다. 끌려가는 사람에서 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뇌과학으로 일상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에 광고를 볼 때, 누군가 여러분을 설득하려 할 때 오늘 배운 3단계가 떠오를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전전두피질은 켜집니다. 판단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의 횃불은 담배가 아닙니다. 유혹의 공식을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 주변에 한 명만 공유해주세요. 유혹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세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인드 해커는 이런 뇌과학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